삐뚤어진 가시 지느러미를 뽐내며 1년 내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돔. 균형 잡힌 몸매에 불그스름한 빛깔로 시선을 사로잡는 바다의 여왕 참돔부터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해서 최고의 횟감으로 사랑받는 돌돔. 맑고 푸른 제주의 싱그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옥돔과 자리돔, 그리고 강태공들의 손맛을 책임지는 감성돔까지. 생김새면 생김새, 맛이면 맛.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생선이 바로 돔인데요. 각자의 매력만큼이나 사는 곳과 제철 잡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맛만큼은 하나같이 일품인 생선. 짜릿한 손맛을 능가하는 쫄깃한 맛을 지닌 고급 어종에서 이제는 친숙한 국민 생선으로 변신 중인 돔을 소개합니다. 삼백리 한려수도의 중심지이자 남해안의 모든 어선들이 모여든다는 통영은 흔히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데요. 동피랑과 같은 관광 명소가 많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양식어류의 최대 집산지답게 사철 풍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천국 통영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양식산 방어며 우럭, 돔은 물론 겨울철 대표 생선 물메기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겨울하면 돔이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연중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바다의 여왕 참돔부터 강태공들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 감성돔, 성게 같은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자라 돔 중에서 최고의 맛으로 손꼽히는 돌돔까지. 돔은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살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에 겨울철 가장 맛있는 횟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거죠. 지금 바다 생선 중에 좀 많은 거 있지만은 요거 최고, 다금바리, 능성어 최고, 그다음에 돌돔 2번, 감성돔이 철이 3번이 들어가는데 제철고기라 최고 제철고기예요. 그게 제일 맛있는 계절이에요 지금. 돔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생선의 왕이라 불릴 만큼 최고 대접을 받는 어종인데요. 거기에 40년 정도의 긴 수명을 자랑하는 덕에 무병장수를 비는 잔치상에 반드시 올라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돔은 수심 10에서 200m의 암초 지역에 주로 서식하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인데요. 하지만 수온의 변화가 적어 돔의 최고 서식처가 되어주는 통영에선 양식산 돔은 물론 자연산까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돔의 종류들을 보면은 연안 해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분포를 하고 있는 게 참돔이라든가 감성돔, 뭐 이런 돌돔 같은 경우는 주로 남해안에 서식을 하면서 산란 시기도 대충 5월에서 6월 정도 되고, 뭐 동갈도돔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는
주로 분포를 하는데 그것도 5, 6월 달에 산란하고 그쪽에 분포를 주로 합니다. 그렇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옥돔이라든가 제주도 자리돔, 그다음에 병해돔 주로 있는데 주로 자리돔이 많이 그 생산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건 자연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양식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완도는 월동을 위해 제주로 내려가는 돔들의 길목인데요. 때문에 조기하면 목포항, 참돔하면 완도항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제주도 근해로 내려갔다 조업하고 돌아온 대형 어선에도 참돔이 그득그득 실렸는데요. 순식간에 완도항은 활기로 넘쳐납니다. 원래는 여름에 많이 잡혔는데 주로 이제 겨울 우리가 날씨 때문에 못해요. 작업을 하는데 겨울에도 좀 많이 잡힌 편. 우리들이 하루면 한 100여 킬로 많이 잡힐 때는. 참돔잡이 선원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항구를 만끽할 틈도 없이 신속하게 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완도항 바로 옆에 위치한 위판장으로 옮겨진 참돔은 크기별로 나뉘는데요. 성체의 크기가 최대 1m까지 나가는 참돔은 크기가 클수록 값이 나가기 때문에 선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주로 월동을 떠나는 겨울철, 완도에서 이렇게 참돔을 만날 수 있지만 겨울을 보내고 다시 북상하는 5월과 6월엔 완도항은 온통 참돔의 천국이 되는데요. 도우미가 해유를 하기 때문에 서해안 쪽으로 산란하러 올라가요. 그 과정에 여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 겨울에 깊은 데로 들어갔다가 이제 봄에는 따뜻해지면은 이 해유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여기서 조금 잡힙니다. 참돔 최대 생산지로 꼽히는 완도에선 주로 준학을 이용해 참돔잡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값비싼 어종인데다 상처가 없어야 더 후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도를 지나 어장이 가까워지자 낚싯바늘에 일일이 미끼를 끼워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참돔의 미끼로는 살아있는 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돔의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참돔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균형 잡힌 몸매에 전체적으로 고운 다홍색 빛을 띠는 참돔은 돔 중에서도 최고라는 뜻에서 참자가 붙었는데요. 최고의 횟감으로 생선 중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참돔. 그래서인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손길. 그런데 갑자기 참돔의 입속으로 긴 막대를 찔러 넣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참돔의 불에에 차는 공기를 빼주는 건데요. 참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인 거죠.
줄낚시로 일일이 하나씩 건져 올리는 완도와는 달리 서천에서는 강망이라는 그물로 참돔을 잡는데요. 가운데 통그물이 있고 그 통그물에 고기를 유도하는 길그물과 포획하는 좌망이 30에서 50m 늘어져 있는 구조. 좌망과 통그물의 평면 모양이 삼각형을 이뤄 삼각망이라고도 불립니다. 참돔 어장이 끝나면 한물 차이로 넙치 어장이 형성되는 까닭에 넙치도 함께 걸려오지만 그래도 단연 최고는 참돔입니다. 마리수로 50마리 한 200마리 정도? 200마리. 새벽부터 이어진 조업이 끝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 배는 보령시 홍원항으로 향하는데요. 항구에 들어오자마자 종류별로 분류한 뒤 활어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빠르고 안반층으로 구성된 완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먹이가 풍부해 참돔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때문에 여름 한철을 제외하곤 고기잡이가 계속됩니다. 돔의 인기와 함께 한겨울에도 낚시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섬 제주도는 전국의 강태공들로 북적이는데요. 월동으로 온 참돔이며 돌돔, 뱅에돔까지 온갖 회유성 어종들이 짜릿한 손맛으로 유혹하지만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돔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평생 떠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자리돔인데요. 자리돔은 잡는 방식도 조금은 특별해 보입니다. 다 깔아주고 이거 텀을 다 보고 구물이 팽팽히 깔아준 다음에 지금 저가 이제 선장이니까 어탐을 보면서 이제 물체가 저 자리돔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준비해라 땡기라 하면은 그때는 이 구물의 내기야지를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돼 있다가 그대로 거기서 포기 되는 거죠. 가다지고. 한 척의 본선과 두 척의 부속선, 총 세 척의 배가 팀을 이뤄 작업하는 이 방법을 삼척 들망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세 척의 어선이 바다에 그물을 가라앉히고 물이 지어다니는 자리돔의 습성을 이용해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리를 잘 뜨기 위해선 어민들에게 자리밭으로 통하는 자리돔의 서식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데다가 조류가 빠른 지역이 자리돔을 가득 떠올릴 수 있는 자리밭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자리돔잡이 어선은 어장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모슬포항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리돔잡이 어선들은 입항 시간이 들쑥날쑥해 따로 위판을 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자리돔은 주로 포구에서 중간 상인 혹은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됩니다. 싱싱하니까 이거 해 뜨기는 진짜 좋고 맛있는 자리. 맛있는 자리예요.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을 먹여 살린 자리돔. 제주 바다는 영원한 자리돔 자리입니다. 자리돔과 함께 제주를 상징하는 또 다른 생선, 바로 옥돔인데요. 찬바람 부는 11월부터 제맛을 내기 시작하는 옥돔은 특유의 담백하고 깊은 맛으로 제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제주 토산품으로 기록돼 있는 데다 제주에선 옥돔만을 생선이라 부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제주를 대표하는 생선이었던 거죠. 여기 제주도에는 이거 없으면 제사 안 지내요. 옥돔이 있어야만 제사가 지내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옥돔이라지만 제주에서 옥돔은 그 대접이 다릅니다. 예부터 제사상에 빠짐없이 올라 밥상에 기품을 더해주고 산모에게는 산후조리 음식이, 환자에게는 보양식이 되어준 녀석이니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 충분한 것 같죠? 주로 옥돔은 담백한 구이나 미역국으로, 자리돔은 새콤한 물회로 즐겨 먹는데요. 자리돔을 서걱서걱 썰어 된장에 버무린 뒤 식초와 깻잎, 미나리 등을 섞어 물에 휘휘 저으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제주식 자리물회가 완성됩니다. 물에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질감도 좋고요. 자리돔에 처음 먹어보는데 육지에서 먹어본 그런 맛하고 틀려요. 참돔부터 자리돔까지 계절마다 종류를 달리하며 등장해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돔. 특히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해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감성돔은 쫄깃쫄깃하니 씹는 맛이 으뜸인데요. 거기에 지방이 적어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는 데다 소화까지 잘 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잘 맞는 기특한 생선입니다. 첫째 육질이 좋고 비린 맛이 없고 배에서 감칠맛이 나네. 맛은 물론이고 풍부한 영양까지 최고의 횟감으로 손색 없는 거죠. 바다에 겨울이 찾아오면 강태공들의 발길로 분주해집니다. 뭐 이렇게 잡으셨나? 뭐 좀 잡으셨어요? 아니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니. 네. 근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낚시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지금 감성돔이 네. 주로 지금 그 계절적으로 지금 볼 때 10월 달부터 네. 지금 12월 사이까지는 감성돔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 감성돔이 잘 잡힌다는 이곳에 왔는데 네. 저도 한번 낚싯대 한번 살짝 잡아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근데 감성돔은 뭘 먹나요?
고기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기를 이제 가지면은 뭐 이빨이 연해지듯이 네. 감성돔도 예. 겨울이 되면은 네. 좀 연하게 먹습니다. 먹는 게 한겨울이 되면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새우 그를- 같은 게 보여요. 예, 그를 아주 부드러운 그를 잘 먹고 아. 좀 딱딱한 것보다는 네. 미끼 자체가 좀 딱딱한 미끼보다는 조금 아주 부드러운 미끼가 아주 잘 닿습니다. 예, 저는 막 바로 손을 낚싯대로 막 대고 싶네요. 대고 감히 30년 경력 앞에서 이렇게 잡는 거야? 예. 높이 잡아요? 지금 현재 그 잡는 자세는 네. 그 브리끼 이제 브리끼인데. 아, 브레이크도 있어요? 리랑 브리끼하고 가깝게 이렇게 네. 잡고 있다가 잡았다 끊었다가 잡았다 놨다 하면은 이 자체가 이 끌고 가다가 스톱이 되고 스톱이 되고 그런 상태로 브레이크 자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한테 잡아볼게요. 잡으면 살살 나갔다가 잡아 해보세요. 살 끌고 가죠. 이렇게 잡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밀당을 하는 거네요. 예. 감성돔하고. 예, 예. 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함께 이렇게 낚시를 오곤 했는데요. 어렴풋한 그런 기억 속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도 감성돔을 잡는 날이면 특히나 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또 기다리고 잡고 싶어하는 감성돔. 오늘 저도 그 짜릿한 손맛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한번 느껴볼게요. 예. 자, 아버지 그 손맛 저도 한번 느껴봅니다. 감성돔아. 완도에서도 알아주는 바다 낚시꾼 이동영 선장 역시 감성돔철이면 몸부터 바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는 강성돔 낚시를 가려고 그럽니다. 겨울철 최고의 입질을 자랑하는 감성돔을 낚기 위해 출항을 서두르는데요. 낚시 경력 20년. 이제 그는 물때만 보고도 낚시 포인트를 귀신같이 알아낼 정도입니다. 물이 이 앞주까지는 탁했는데 지금 약간 물이 좋아지고 저희들만의 이런 게 선장들만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때는 어디를 가고 사리 때는 어디를 가고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죠. 감성돔을 잡는 방법은 바늘에 달린 원통 안에 밑밥을 넣고 바다 가까이 내려 녀석들을 유인하는 일명 카고 낚시. 예, 이쪽은 미끼고요. 자, 이거는 밑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게 카고 낚시라고 하는데 일반 카고에다가 자, 밑밥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쪽 남부지방에는 이런 낚시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하나씩 이렇게 빠져요. 빠다가 이제 낚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빠다가 이걸 묻는 거죠, 고기가. 그러면 낚싯대 처리 때 감이 오면은 그때 잡고 챔질하는 겁니다. 한번 미끼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감성돔. 덕분에 짜릿한 손맛이 일품입니다. 강성돔만의 특성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강성돔은 착식성입니다. 보통 뭐 게나 뭐 하다못해 반지락 이런 딱딱한 것도 씹어 먹거든요. 이빨이 좋아서. 그것까지 보통 배를 이렇게 딱 뭐랄까 고기를 잡고 이렇게 조리하다 보면은 뱃속에 이런 뭐 바지락이라든가 게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감성돔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바다와 풍부한 먹잇감 덕분에 1년 내내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 완도 신지도 앞바다. 가장 먼저 성질 급한 도다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뒤를 이어 이빨이 워낙 강해 낚싯줄을 끊어놓기 일수인 천덕꾸러기 보고가 올라옵니다. 배가 부풀어 올라갈까요? 나름대로 방어용이죠. 크게 보이려고.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줄줄이 등장하던 그때 또 한 번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2층이나 그쪽은 강성돔이네요. 강성돔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처음에 칠 때는 강성돔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꼭 장어같이 올라오네요. 아직까지 친 거는 왜 이 물고기를 사실 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물고기를 좀 알았었는데 에이, 장어구나 장어. 장어구나. 이번 역시 감성돔 대신 올라온 놈은 붕장어. 평소에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녀석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모습을 보이질 않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라고 해요. 한평생 바다를 알아왔어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다라는 이동영 선장. 애타는 그의 마음을 바다가 알아챈 걸까요? 드디어 거무스름한 빛깔을 지닌 감성돔 한 마리가 배 위로 승선을 합니다. 강성돔인데요. 조금 씨알이 잘해요. 종류가 좀 달라요. 우리 돌돔이란 거는 더 진하고 색깔부터가 약간 이런 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이 많이 나오죠. 또다시 시작된 입질. 자, 돔이랑 비슷한데요. 일단 가시부터 다르고 이걸 우리 망상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작은 이건 떼거로 다니는데 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망상어 크기로는 좀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네, 들어. 바다의 황태자라 불리는 감성돔은 사실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지만 산란을 마친 1월에서 3월까지가 가장 맛있고 어획량도 많은 계절인데요. 돔인데 조금 크기는 좀 작네요. 이 시기 감성돔은 힘도 좋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겨울바다로 나선 강태공들에게 기분 좋은 입질을 선사합니다. 바로 그때 얼핏 봐도 씨알 굵은 감성돔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바다. 거기에 한겨울 동장군도 물러나게 하는 짜릿한 손맛까지. 몇 cm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0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겠죠? 낚시꾼들은 모든 낚시꾼 다 그러겠지만은 뭐라 할까요? 그 순간 손맛, 그 짜릿함이랄까 참 그런 게 좋습니다. 고깃대를 찾아 푸른 바다를 누비며 살아온 세월. 제철을 맞은 감성돔이 돌아왔으니 이제 이동영 선장의 겨울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얘야, 고기 갖다 줘. 어죽 먹자. 수정님몇 안 돼? 에이, 왔다. 징하게 좋네. 오늘 뭔 이렇게 좋은 고기를 낚아갔다? 완도의 임촌마을. 씨알 굵은 감성돔 한 마리에 부녀 회원들이 모두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추위를 녹여줄 어죽을 쓰기 위해서인데요. 낚시해가지고 큰 고기 가져오면 옛날에는 이탁 판매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낚으면은 말려놓고 또 뭐 조금 낚았을 때는 이렇게 어죽 써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랬죠. 씨알 굵은 감성돔은 회나 조림, 구이를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어죽을 써도 별미. 무엇보다 여럿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손이 많이 가서 아무 때나 해먹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어촌 마을에서는 겨울철 뜨끈한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간이 맛있는 조금 싱겁네. 조금씩만. 다 됐어요, 다 됐어. 이제 엄마도 드리겠어요. 와따 맛있겠다, 야. 오면에 잘 됐는 거. 감성돔에 참기름과 각종 야채까지 넣고 푹 끓인 감성돔 어죽은 5대 영양소가 풍부해 환자나 임산부의 영양식 그리고 유아식으로도 제격인데요. 많이 솥단지를 하나 써갖고 이렇게 다 나눠서 먹어요. 나눠 먹는 기쁨에 옛 추억까지 더해집니다. 아주 진짜 아주 옛날 그 생각나네요. 이거 먹으니까 아주 친정 엄마 생각나네. 너무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 잡숴비요. 나는 두 그릇. 와따 참말로. 조그만 잡수니 그렇게 두 그릇이나 잡숴비요. 죽이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한 그릇 갖고 왔는데. 그래. 진짜 보약 잡수네. 옥빛 바다를 품고 있는 경남 통영. 예부터 자연산돔의 서식지일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에서 감성돔이 양식되고 있는데요. 외해 양식의 주요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양식돔은 이 감성돔과 참돔 그리고 돌돔입니다. 보통 지어가 우리가 배양산 같은 경우에 갖고 오면 한 7일 초순경에 이리 갖고 오면은 한 17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한 300, 한 30, 50 정도 해가지고 판매하고 1년 더 키우면 한 600 넘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판매가 가능하고. 경남 남해에서도 건강한 돔이 양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르는 녀석은 바로 참돔. 좋은 참돔을 생산하기 위해선 크기와 시기에 따라 지방과 단백질을 골고루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참돔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작업부터 참돔 특유의 붉은 빛깔을 유지하기 위해 차광막을 덮어주는 것까지 세심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덕분에 빛깔부터 크기 그리고 맛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네요. 요 도미를 보면은 이쪽으로 이 색깔이 채색이 이게 파란 게 나는 채색 도미가 있고 이쪽에 노란 색깔을 띠고 있는 채색 도미가 있습니다. 이 종이 달라요. 싱싱한 참돔은 우선 피복이 와야 돼요. 이렇게 반지리하고 피복에 상처가 없고 우선 모양새가 고기가 도미와 정말 같은 그리고 자연산 도미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눈동자가 이렇게 또랑또랑해야 됩니다. 눈동자가 또랑또랑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우량종 어미를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좋은 종자만 어미를 하기 위해서 선별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다시 다음에 키워가지고 1년 더 키워서 또 선별 육종을 합니다. 요 중에서도. 이런 정성이 명품 참돔을 만들어내는 비결이겠죠? 통영에 위치한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도 특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사라져가는 전설의 대물 돛돔과 동갈돛돔 보존에 나선 건데요. 동중국해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동갈돛돔은 어획량이 적어 손님고기라고 불리는 고급 어종입니다. 지난 2002년 인공종묘 생산 이후 조금씩 일반 어민들에게도 분양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자주 만나볼 수 있겠죠? 예, 동갈돛돔은 주로 그 동중국해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 서해안 쪽에 산란을 위해서 보통 여름 때 들어와 산란을 하는 종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고기고 해서 그 서해안 쪽에서는 손님 고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들 올 때만 접대를 한다 해서 손님 고기라고 할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가 그 다른 참돔이나 감성돔보다 성장이 훨씬 빠르고 어병에 대한 내병성이 있기 때문에 양식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돛돔은 몸 길이가 최대 2m, 몸무게는 최대 280kg에 달하는 초대형 어종으로 1년에 잡히는 양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때문에 종묘 생산도 어려운 녀석이죠. 예, 뭐 거의 전설의 고기로 할 정도로 대형어는 1년에 몇십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심해 고기로서 수심 한 500m 이상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란을 위해서 5월달에 수심 100m, 150m에 돌아올 때 그때 체포가 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빠른 것은 한 3년산, 그리고 저 많이 자란 것들은 7, 8년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5kg까지 47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가에서는 좀 양식을 안 커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4년 정도 더 양식을 하면은 어미로 키우다 보면은 종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돛돔은 심해에 사는 데다 성어가 되기까지 7년에서 8년이 걸려 양식 성공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요. 아직까지 생태의 비밀이 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돛돔. 전 세계 최초 돛돔 종묘 생산과 양식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자연산 돛돔을 찾아 나선 신안군 가거도. 부산 앞바다 마라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돛돔이 잡히는 해역 중 하나입니다. 미리 쳐든 그물을 당기자 먼저 돌돔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7개의 줄무늬 덕분에 줄돔으로도 불리는 녀석은 바다 및 해초가 무성한 암초지대에 사는 데다 이빨이 돌같이 단단해 돌돔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 강한 이빨을 이용해 돌돔은 주로 전복, 소라, 성게 등을 먹고 자라는데요. 덕분에 쇠고기 한 근과도 안 바꾼다 할 정도로 쫄깃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번엔 부시리가 걸려 올라오는데요. 딱 봐도 묵직한 것이 돛돔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돛돔이 등장했습니다. 그물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녀석. 자칫하면 돛돔이 다시 바다로 빠질 수도 있는 긴장된 상황에 결국 선장님까지 직접 나서는데요. 선원들이 모두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거대한 돛돔. 희귀한 데다 맛까지 좋아 한 마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녀석이라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는 선원들.
결국 기나긴 사투 끝에 돛돔을 배 위로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날 잡힌 돛돔은 길이 1m 70cm, 무게 120kg의 대물 중의 대물.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어부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전설의 물고기인 돛돔을 낚는다는 건 그야말로 천운인데요. 선장님의 표정이 위풍당당할 만하죠? 크기도 크지만은 맛도 고기의 질감도 아주 좋고요. 최고의 횟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어종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돛돔은 심해에 서식하면서 찬 수온에 견디기 위해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때문에 참치처럼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운동량이 많은 등과 꼬리는 참돔처럼 쫄깃 담백한 맛을 냅니다. 맛 또한 전설적인 녀석이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따로 먹이를 주지 않아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던 어종 돔. 하지만 이제는 종묘 방류까지 해야 할 만큼 어획량이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특유의 쫄깃한 육질과 풍부한 영양으로 갈수록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류별로 잡는 방법이며 요리법도 다양해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돔의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 특히 여름에는 참돔과 돌돔이, 그리고 겨울에는 감성돔이 대표적인 제철 돔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산에 버금가는 양식산 돔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입맛에 맞는 돔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급 횟감이라는 명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 생선 반열에 오르게 된 돔. 건강한 돔이 있어 오늘도 풍성한 바다입니다.